마치 세븐스 씨, 전에 말한 제안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제안? 너 혹시 어떤 정운이야? 저예요! 다른 정운들과 함께 정운 상단을 꾸리려던 그 정운이요! 저 자신과 일할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일심동체처럼 합이 잘 맞는다면 장사도 분명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흰 꿈세계를 떠나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똑똑한 마치 세븐스 씨를 중간상으로 섭외하려는 거죠. 아하하, 고민해볼게. 아무튼 행운을 빌어. 자, 보셨죠, 웰터 아저씨? 확실히 자기 할 말만 하는군. 됐거든. 야구방망이는 어떻게 나누려고 그래? 아까 웰트 씨가 열차의 이번 여정은 한 여행객을 고향으로 데려다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분의 고향이 선주 연맹인가요? 선주 나부입니다. 나부라. 거긴 얼마 전에 반물질 군단의 습격을 받은 곳이잖아요. 이 아가씨는 무사히 살아남은 건가요? 그 반대입니다. 어쩌면 폭풍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일지도 모르죠. 아주 긴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꿈세계의 주인으로서 뭔가 방법이 있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군요. 주변에 있는 정훈 씨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또 오셨네요. 고민은 해보셨어요? 아직 고민 중이야. 날 찾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 이런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아, 역시 제 눈은 정확하다니까요. 급한 일 아니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좋은 생각이야. 직접 만든 음식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으니까. 근데 선물이라면 길고 오래 볼 수 있는 게 좋은 법이지. 책상 위에 있는 꽃을 매일 바꾸면 기분이 더 좋지 않을까? 일리 있는 말이야.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복잡할수록 상대는 더 깊은 정을 느끼게 되지. 이쪽 의견도 아주 그럴듯해. 아예 모든 장단에 다 맞추는 거야? 한동안 더 논쟁할 모양이니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어. 썬, 네 생각은 어때? 그 호칭은 사양할게, 친구. 친근해 보이고 좋잖아. 저 여우족 아가씨 말투처럼. 정훈 씨 일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 장난을 겪고 난 후 자신의 수많은 음표들로 흩어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여기 흩어져 있는 건 정훈 씨의 여러 모습인 셈이죠. 그 말을 들으니 일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조율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다만 여기 있는 정훈 씨들은 너무 제멋대로예요. 말이 통하는 분이 있을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 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나 봐. 내가 보기엔 저 중재자만 없으면 금방 결론이 날 것 같아. 그냥 저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왠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왠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 이상한 꿈이네. 거리를 걷는 꿈을 꿨어. 이 정우는 꿈속을 거니는 중인가 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엄청난 위압감이야. 말이 통할 것 같진 않아. 어머, 혹시 소녀를 찾아오셨나요? 넌 왜 못 날아? 난 날 수 있는데. 옛날에 어떤 언니가 날아서 날 엄청 높은 곳으로 데려가 줬어. 다음에 너도 같이 가자, 응? 왠지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야. 난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의 동심은 쉽게 깨지지 않는 법이거든. 일리 있지만 이런 상황에 쓸 말은 아닌 것 같아. 어머, 혹시 소녀를 찾아오셨나요? 찾았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정운의 특징은 특정한 말버릇이 있을 뿐이죠. 이 정도면 말이 통한다는 기준에 부합할까요? 한번 해보죠. 실례합니다. 당신을 조율해도 괜찮을까요? 미리 말해두지만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정운을 인질로 삼을 생각이라면 여러분과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일은 제 친구에게 맡기죠. 화합에 대한 조예가 저보다 훨씬 깊거든요. 맞는 말이야.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조율을 진행하는 동안 제 움직임을 제어하셔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시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훈, 괜찮겠나? 소녀는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길 뿐. 전 그냥 여러분의 의견에 따를게요. 실례하겠습니다. 원위크, 힘이 닿는 데까지 시도해줘. 뭐야? 방금 그 소리 너희도 들었어? 소리? 아무것도 아니야. 봐!
여러분과의 만남은 항상 공경에 처했을 때 이루어지네요. 소녀가 이전에 무례를 범한 건 아니겠죠? 정훈! 드디어 돌아왔구나! 몸집은 작지만 능력 하나는 굉장하네! 어라? 왜 그래? 괜찮아. 별일 아니야. 뭘 감지한 거지? 역시 네가 직접 해야 했어. 이 여자는 보이는 것처럼 평범한 존재가 아니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두려워하지 마. 여긴 어디지? 무엇을 보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누구? 그리고 나는 누구? 난 저기에서 온 건가? 이 길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꿈처럼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랍니다. 길이 너무 어두워. 근데 왠지 모르게 앞으로 갈수록 마음이 평온해져. 응? 혹시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길이 너무 어두워. 근데 왠지 모르게 앞으로 갈수록 마음이 평온해져. 응? 혹시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저 사람은 왠지 낯이 익어. 날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걸까?
생명 유지 캐비는 해결했어. 큰 문제는 아니던데? 다행이네. 아님 그 선주 사람이 못 버텼을 거야. 아직도 시도 중이야? 지금껏 성공한 케이스가 없잖아. 절멸대군에 의해 파멸된 사람을 정말 구할 수 있을까? 난 그 지니어스가 아니니 배우의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분명 성공할 거야. 저 실례지만 여긴 어딘가요? 내 말이 안 들리나? 이 사람은 정훈이라 익숙한 이름이네.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 또 당신이군요. 정체가 뭐죠? 이 사람은 정훈이라 익숙한 이름이네.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것들은 파멸이 남긴 상처야. 네 몸에 이미 뿌리 내려서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지. 파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세요?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죠? 난 네 앞에 나타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기다리는 것뿐이야. 여길 통과하라고요? 저것과 싸워야 하나요?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하고 네가 할 수도 없는 일이야.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 네 상처를 어루만지듯 그것과 공존하려고 해봐. 상처? 이걸 공존이라고 걱정 마. 넌 혼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바다는 불태우리.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려.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바다는 불태우리. 떠도는 자 인도하지. 바다는 불태우리. 이럴 수가.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거지? 좀 전에 있던 것들도 없애지 못한 건가? 말했잖아. 넌 저들을 없앨 수 없다고. 그걸 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 파멸의 상처와 함께 죽어 어둠으로 떨어지거나 여기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오거나 둘 중 하나야. 세상으로 돌아간다뇨?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절 보지 못한 거였군요. 전 떠도는 유령이 된 건가요? 비슷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럼 중음의 몸처럼 생사의 경계를 떠돌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면 제가 깨어난다 해도 절 죽게 만든 이 상처들은 몸에 남아 영원히 나을 수 없는 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은희님은 절 구해주시려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습관이라고 생각해줘. 누구에게나 이 세계에 올지 말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려. 제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괜찮아. 난 생명에 대한 갈망이 무에서 탄생한다고 믿거든. 넌 예외라는 걸 증명해도 좋아. 그것 역시 내가 바라는 결과니까. 성가시네요. 삶이란 늘 이렇다니까요. 넌 더 이상 생존과 파멸 중에 선택할 필요 없어. 그 둘은 같은 길에 놓여 있으니까. 그 길을 통과해야만. 넌 어둠을 뚫고 내 곁으로 올 수 있어. 정신이 좀 들어. 줄다리기에서 첫 승리를 거둔 걸 축하해. 좋은 출발이야. 이건 대체... 간단히 설명해 줄게. 넌 절멸대군의 습격을 받았어. 원래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겠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 때마침 난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고. 다른 상단 사람들은요? 모르겠어. 왜 하필 제가... 네가 제일 운이 나빴으니까. 넌 그 대군의 소나기에 빠져 육체적, 정신적 파멸을 겪었어. 그녀는 네 모든 걸 차지하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지. 운 좋게도 그 덕분에 넌 한순간에 사라질 운명을 피할 수 있었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네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면 나도 방법이 없었을 거야. 몸이 이상해요. 미안. 아직은 네 감각을 깨워줄 수 없어. 너무 괴로워서 못 견딜 거야. 너의 몸은 파멸에 잠식돼 매우 심각하게 파괴됐어.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상처는 계속 널 따라다니겠지. 꺼진 재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네 몸, 정확히는 네 꼬리를 살짝 손봤어. 적응하는 법을 터득해봐. 생존자에게 종종 불행이란 대가가 따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찌됐든 절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거래거든. 이로써 그 행성에게 진 빚은 모두 청산했네. 그게 누구죠?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눈 좀 더 붙여. 깨어나면 이런 세세한 것들은 전부 잊게 될 거야. 널 고향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둘게. 그러고 보니 너와 인연이 깊은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지? 그들과 함께 가는 게 좋겠어. 과거에 대해 듣다 보면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괜찮아? 나 정신을 잃었던 거야? 일처리 한번 거침없네. 조율이 반대로 워니크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네요. 이렇게 된 이상 더 숨길 필요도 없겠군요. 선주 사람인 정우는 일전에 절멸대군에게 당해 신분을 빼앗기고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엄청난 중상을 입었고 원래라면 회복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건가요? 네, 한 지니어스가 이 일에 개입했거든요. 생명과학 분야에 큰 업적을 세운 그 지니어스가 정훈에게 삶의 기회를 줬죠. 그 후 열차는 그녀의 의뢰를 받아 정훈을 고향에 데려다 주게 됐어요. 도중에 페나코니에 정박한 건 휴양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죄송해요. 꿈속에 숨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의 일이 연달아 일어나네요. 누가 다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지. 마실 것 좀 없어? 10년은 잠들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야. 조금 전 소란으로 이목이 끌렸을지도 모르니 장소를 옮겨서 얘기하는 게 좋겠군. 또 솔글레드야? 난 현지인이라고. 우선 그거라도 마셔.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정우 씨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여러분을 따라 나머지 두 동료분을 만나러 가면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워니크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당신의 작별 인사부터 마치러 가죠. 정훈 씨 일은 너희에게 맡기겠네. 네? 웬터 아저씨, 선주사 자리에 곧 도착할 텐데 안 가시게요? 너희가 있다면 안심일세. 히메코도 있으니 어려운 결정은 히메코에게 맡기면 돼. 알겠어요. 그럼 저희도 서두를게요. 아니, 왜 어딜 가나 동료가 있는 거냐고. 다음 목적지는 어딘가요? 잠깐 고민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그럼 계속 가볼까? 그새 잊었어. 정훈이 연맹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념품 고르는 걸 도와주기로 했잖아. 낯선 곳이라 억덕상인에게 바가지라도 씌일까 걱정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는 선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랍니다. 주주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해요. 너한테 바가지 씌울 수 있는 장사꾼이 어딨다고? 전에 미리 한번 둘러본 덕에 세 분의 선물만 다 고르면 돼요. 다만 조금 전에 시간이 많이 지쳐있으니 느긋하게 돌아다닐 순 없겠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소녀, 이곳에 처음 왔는데 고향 친구들에게 꿈세계 특산품을 선물하고 싶어서요. 이곳을 잘 아는 두 분의 추천으로 둘러보러 왔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마음껏 둘러보세요. 우선은 태복사의 부연님이에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부연님에게 그런 고상한 취미가 있었나요?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선주가 많이 변했나 보네요. 그럼 그 결정에 따를게요. 다음은 경원 장군님이에요. 축제의 별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클락 스튜디오 테마파크로 오세요. 장군님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마지막은 단정사의 백로님이에요.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는 분이죠. 뿔에 날개까지 있으면 너무 과해지지 않을까? 늠름한 겉모습과 달리 어린아이처럼 귀여운 마음을 가지셨네요. 백로님이 좋아하실 법한 장신구니 그 결정에 따를게요. 다 됐네요. 포장 부탁드려요. 두 분의 도움 덕에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시간이 아직 남았네요. 꿈세계 판매점도 구경해볼까? 바깥 세계에도 기억 거품이 있지만 페나코니의 꿈방울은 남다르거든. 꼭 선물용이 아니더라도 기념으로 남기기 좋아. 자신을 위해 남기는 기념품이라 확실히 필요할 것 같네요. 다만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마지막 목적지만 남았으니 조용한 구석에서 두 분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가 좋겠어요. 정훈, 무슨 일인데 그래? 그동안 함께 다니며 절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만 아직 떨치기 힘든 일이 있어서요. 헤어지기 전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저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당연하지. 얘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곤 이렇게 소리쳤잖아. 똑같네요. 그래서인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 기분이 묘했답니다. 두 분의 조남을 여쭤보며 인사를 건넸지만 두 분에겐 이 첫 만남이 오랜만에 재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여러분의 선주 여정을 듣고 나니 펜틸리아의 뛰어난 위장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꼭 이 세상의 또 다른 저인 것처럼 모두를 속였잖아요. 맞아. 사실 우린 네가 언제 펜틸리아로 바뀐 건지조차 몰랐어. 카프카를 쫓던 무렵일 줄 알았다니까. 네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바뀐 건가 했지. 실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쓸쓸하더군요. 마치 제 인생의 일부가 통째로 잘려나가 저만 배제된 것처럼요. 그건 제가 줄곧 의문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펜틸리아가 어떻게 저를 흉내냈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두 분의 눈에 당시 정우는 어때 보였나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 일을 처리할 때만 그러지
사람에겐 계산적이지 않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 같아 보였나요? 절 치켜 세워주시는 건가요? 그 칭호는 좀 부담스럽네요. 그럼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대놓고 말하면 어떡해! 마지막 질문이에요. 두 분의 눈에는 제가 기억 속 그 사람과 똑같나요? 잠깐만! 그 말은 좀 이상한데? 정훈 네가 진짜인데 왜 가짜랑 비교하는 거야?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전 아쉬우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에? 장사꾼은 정보에 밝아야 하는 법이죠. 그러니 돌아가기 전에 나부의 상황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 그때 급하게 돌아갔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전 일정을 미루고 동맹의 도움을 구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없었겠네? 그렇죠.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 절멸대군은 정말 비범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모든 행동이 저와 똑같았잖아요. 말이 위장이지 며칠간 저로 산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선주 여정을 놓친 게 참 아쉬워요. 하지만 그 후 음모가 일어났던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일이 마치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진행됐죠. 전 거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봤어요. 펜텔리아는 제 인생을 앗아갔고 여우족은 어떤 사소한 원한이라도 되갚으며 손해를 보지 않는답니다. 이 일을 통해 펜텔리아로부터 뭐든 다시 되찾아야 마땅하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여러분과의 인연뿐인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도 깨달았고요. 여러분은 저와 만난 적이 없는데도 공경에 처한 절 도와주셨잖아요. 지금도 그때와 다를 바 없죠. 여러분께 더 예를 갖춰야 했는데 펜틸리아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저다움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전 잃어버린 것들을 전부 되찾을 거예요. 우선 아주 당연한 이 호칭부터 시작해볼까요? 은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좋은 시작이네요. 앞으로 이런 시도를 더 많이 해볼게요. 그때마다 은희님들이 소녀 마음속에 용기가 되어주실 거예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절대 위험한 결정은 내리지 마. 얘가 감당 못할 거야. 그런 건 다 나중 일이죠. 앞으로 은희님들의 기억에 남는 게 펜텔리아가 아닌 정훈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예요. 시간을 너무 지체한 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홍색의 판매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닥터 에드워드가 정성을 다해 모실게요. 선물용 꿈을 사러 왔는데 이국적이면서 여운이 남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복잡한 요구사항은 작품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손님의 기분만 망칠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운이 좋은 손님들이 있죠. 마침 얼마 전에 그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꿈방울이 들어왔거든요. 사건의 배경은 선주연맹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름을 떨친 검객은 검술의 1인자라는 칭호를 얻고 싶어 했지만 이제 막 100살이 된 여우족 사맥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내용이죠. 왠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인데. 선주로 가져갈 선물이니 연맹과 관련 없는 꿈방울이 좋겠어요. 아무거나 몇 개 골라주세요. 저는 당신처럼 무덤덤한 손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 속이기 쉽다는 말이죠. 이상한 거 골라주시면 안 돼요. 참, 꿈속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은희님들께도 드릴 선물이 있어요. 며칠간 폐를 끼쳤는데 헤어지기 전에 아무런 보답도 안 할 순 없잖아요. 은희님들을 위해 꿈방울 하나를 남겨뒀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여기 손님을 위해 준비한 꿈방울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이제 할 일을 마친 것 같네요. 시간도 다 됐으니 슬슬 돌아가 볼까요? 꿈세계 판매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훈을 보내려고 하니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어. 이곳에 뿌려야겠어. 왔구나? 일이 생겨서 조금 늦어졌어. 자세한 건 나중에 웰트 아저씨가 설명해 줄 거야. 선주의 사절은 벌써 와 있어? 잠깐 얘기도 나눴어. 마침 너희가 아는 사람이야. 다들 오랜만이네. 어공님? 이 장면을 몇 번이나 상상했는지 몰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까봐 할 말을 전부 생각해왔는데 그럴 필요 없었던 것 같네. 널 데리러 왔어, 정훈. 잠깐 자리를 피해주는 게 좋겠어. 오랜만에 만났으니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어공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기뻐요. 내가 직접 오겠다고 했어. 그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니까. 그러게요. 하필 전에요. 그 몸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겠지. 죽다 살아났는데 그런 것까지 따질 입장은 아니죠.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공님과 팔씨름을 하면 제가 이길지도 모른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태어난 건 여전하구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건 돌아가면서 하자.
나부로 가는 길은 멀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완치는 어렵더라도 증상을 완화할 방법이 선주에 분명 있을 거야. 그건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만 아무도 없으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꼭 나부로 돌아가야 하나요? 왜 안 돌아갈 생각이야? 펜틸리아의 독하고 악랄한 수에도 당연히 죽어야 했을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완매님은 선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저를 구해주셨을까요?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장기말이 된 거겠죠. 연맹 내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용의자는 현재 옥골에 있고. 그렇다면 더더욱 돌아가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어요. 차라리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용한다니 무슨 뜻이야? 지금 소멸의 낙인은 제 안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낙인은 펜틸리아가 직접 만든 거죠. 가능하다면 제가 원수님을 뵐 수 있게 어공님이 이 사건을 장군님께 보고해 주셨으면 해요. 연맹이 선주의 적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데 이 몸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전에 완매가 홀로 나부에 왔을 때 너의 얘기를 했었어. 은하열차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와 비슷한 시기였지. 너가 살아 돌아온 게 펜틸리아의 계획에 없던 일인 만큼 장군님들은 이를 잘 활용하면 연맹이 우위를 다시 선점하게 해줄 기병이 될 거라고 판단하셨어. 하지만 그러려면 내부에 너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숨겨야 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너의 생각이 듣고 싶어. 만약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전력을 다해 너의 편에 설게. 다행히 제가 그 수고를 덜어드린 셈이네요. 앞으로 아주 험난할 거야. 너가 힘든 길을 가겠다고 하면 나도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내 사심 때문일지 몰라도 그게 너가 정말 원해서 내린 결정인지 확인하고 싶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좋은 꿈의 여정 덕분에 전 제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공님에게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아마 이 근처에 있을 테니 절 따라오세요. 저건 얼마 전 기묘한 일을 겪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여러 명의 정운으로 나뉘어졌죠. 이들은 다양한 기억에 몰입돼 있는 저의 일부였어요. 그중 한 명은 너무 멀리 간 나머지 지금까지도 이 몸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설마 저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감정만 놓고 본다면 그녀는 신생아와 다를 게 없어요. 이 배에 오른 것도 단지 마음속의 설렘 때문이었죠. 기억하세요? 어공님께는 지극히 평범한 비행이었을지 몰라도 어떤 아이에겐 그게 하늘과 처음 만난 날이었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만 해도 넌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던 나이였지.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은 너무 무겁지 않을까? 농담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때 넌 늘 별대목에 태워달라고 졸랐고 비행사를 평생의 꿈으로 삼았지. 그런데 막상 하늘 높이 올라가자 넌 허둥대며 옆 사람의 소매를 잡고 놓지 않았어. 하지만 그 비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때 전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에 매료됐는데 그건 높은 곳에 올라서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 별대목을 조종하는 재능도 없고 경쟁을 즐기는 성격도 아닌데 상단을 따라 세상을 누비기로 했어요. 그 설렘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네, 단 한 번도요. 이제 전 귀환을 잊은 자로서 더 먼 하늘로 다시 여정을 떠날 거예요. 그나저나 명화 쪽은 좀 어떤가요? 우선 안명에게 맡겨뒀어. 걱정 마. 그의 성격은 너도 잘 알잖아. 일 처리가 좀 과격한 편이라 네 행상 원칙에는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행상 원칙이라 모두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모두가 버리는 것을 취해야 천하를 누비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처세에 관한 제 태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행상의 법칙으로 인간과는 경쟁할 수 있어도 신과는 싸울 수 없다는 점 역시 깨달았어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니야. 넌 전쟁의 무고한 생존자일 뿐이지. 어공님도 전쟁의 생존자셨잖아요. 희미한 꿈속에서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생존자의 이름은 불행이라고요. 하지만 어공님, 하늘 위의 휘황찬란한 신들은 인간과 별들로 대국을 펼친 뒤 수많은 원혼과 백골을 남기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적이 없지. 하지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되는 대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난 네가 그 장기말이 되지 않았으면 해. 그저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우로 남아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길 바랄 뿐이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공님. 대군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 이번엔 제가 대국에 직접 참여할 차례예요. 장기판 위에서 장수를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건 바로 이름 없는 졸병이랍니다. 그러니 전 이제 교활한 먼지가 되어 배우의 흑막에게 재채기를 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도 질서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냥 작별을 위해 들렀어요. 중간에 결정을 좀 바꿨거든요. 이번 여정은 변수가 너무 많네요. 한 곳 더 들러도 괜찮잖아요. 그녀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생각난 몇 곳 중에 운에 맡긴 것뿐이죠. 저도 운이 좋을 때가 있네요. 이런 일을 운에 맡기는 건 썬데이시답지 않군요. 바뀌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선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좋겠네요. 가보시죠. 이 틈에 제가 도망가면 어쩌시려고요?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도 뭐든 이용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게 로빈 씨가 아니란 건 압니다. 감사해요. 그럼 워니크는 난 얘랑 갈래. 어쩔 건데? 저랑 같이 있게 해주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게다가 제겐 워니크가 필요하죠. 뭐가 됐든 로빈은 도주범과 마주쳐서는 안 되니까요. 정체를 밝히지 않을 겁니까? 작별이라고 해서 꼭 서로가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로빈은 제 이기심 때문에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선 안 돼요. 편한 대로 하시죠. 그럼 가볼까?
지금 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여정은 말할 것도 없겠지.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로빈 씨.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전 밤꾀꼬리 가문 멤버 원이크라고 합니다. 꿈 건축가시군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꿈 세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로빈 씨야말로 고생이시죠. 요즘 바쁘실 텐데 꿈 건축 경기에는 어쩐 일이세요?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별을 보며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비록 꿈속 별하늘일 뿐이지만요. 그 점이라면 현실과 꿈 세계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별들은 거기에 없어요.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빛은 별들의 아주 오래전 모습이죠. 우린 진짜 별하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원이크 씨는 정말 철학적이시네요. 꼭 제가 아는 사람처럼요.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휴무예요. 잠시 후에 공연이 있어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왔죠. 공연이요? 여기서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커튼콜 공연이라던데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전망대가 좋은 선택지겠네요. 여기에선 온 페나코니가 내려다 보이니까요. 거리감은 사물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죠. 로빈 씨,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함께 별을 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의 차리시지 않아도 돼요. 사실 부탁할 쪽은 저죠. 이곳엔 꿈 건축 경계이니 꿈을 만드는 자가 그 주인이잖아요. 그나저나 저 별들은 정말 낯설고 익숙한 별이 하나도 없군요.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세요? 높고 아득한 하늘? 아니면 미지?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스텔라론 재앙이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많은 투스객이 체크아웃하면서 호텔도 많이 썰렁해졌죠. 페나코니의 내일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로빈 씨의 삶은 별다른 지장이 없길 바라요. 감사해요. 전 괜찮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이었지만 덕분에 많은 과거를 보고 많은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미처 꺼내지 못한 말이 있다는 거죠. 얘기를 전할 상대방이 떠나기라도 했나요? 네, 너무 급히 떠나는 바람에 잘 가라는 말조차 못했어요. 진심에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법이에요. 아마 로빈 씨의 마음은 이미 전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죠?
실례지만 격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방금 막 실패를 겪고 먼 여정에 오르려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페나코니에 차고 치일 정도로 많아요. 꿈을 쫓는 여행객에게 실패란 매일 저무는 석양과도 같죠. 그들의 강한 의지라면 로빈 씨의 미소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은 그가 남들보다 훨씬 강해서 쓰러져도 더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은 일어나기 전에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망설이며 한참 고민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실패가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반성할 줄 아는 품성은 가치 있는 법이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전 그 사람이 변치 않았으면 해요. 어째서요? 전 기억 속 그 사람을 믿으니까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실패했다 해도 전 그의 초심이 잘못되었다곤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는 한때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었고 이제는 그가 무뼈를 향해 날아갈 차례랍니다. 전 그 사람이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가리라 믿어요. 저희는 꼭 함께 날아가지 않아도 돼요. 언젠간 저 높은 구름 위에서 만날 테니까요. 그러길 바라죠. 원이크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떠나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요. 꿈 건축가님이 도와주신다면 빠진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꿈 건축 퍼즐인가요? 최선을 다할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못 찾아도 산책한 셈 치면 되니까요. 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군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퍼즐은 별 하늘의 일부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퍼즐은 날개를 상징했으면 해요.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 모두 운이 좋나 보네요. 이건 왠지 낯이 익은데. 다른 꿈 건축가가 남긴 메모일지도 모르겠군요. 축복으로 꿈 세계의 기반을 다지는 업계 관례가 있거든요. 로빈 씨, 정말 팬이에요. 콘서트를 전부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은 꼭 챙겨봤어요. 제가 로빈 씨의 모든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응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두 번째 퍼즐이에요. 이건 날개일까요? 깃털로 만든 장식일까요? 그 둘의 중간쯤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꺾인 날개예요. 조금만 더 찾아보죠.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충분하니 이제 돌아갈까요?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향하려는 저 별들은 정말 낯설고 익숙한 별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네가 이곳에서 바라봐준다면 저 낯선 물별도 우리가 다시 만날 고향이 될 거야. 마지막까지 작별 인사를 찾는 거야. 어쩌면 난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할지도 모르는데. 먼 여정에 오르게 되면 너무 자신을 올가매지 마. 완벽한 작별은 아닌 것 같군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원래 동생 곁에 조용히 머물다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넌 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메모 2장 말이야. 남들이 봤다면 동생에게 불리한 증거가 됐을 거라고. 너도 제멋대로 굴기 일수잖아. 난 안 된다는 법 있어? 나도 평생 후회하긴 싫었다고. 평생의 후회라. 이 작별은 이제 끝난 거지? 응,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하지만 웰트 씨, 출발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왜 무명객이 된 건가요?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죠? 줄곧 웰트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함께 다니면서 이 점을 한층 더 확신하게 됐죠. 지금 이 순간 우주의 수많은 세계가 은하열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동료들은 일면식도 없는 옛 친구와 악명 높은 도주범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죠. 개척의 본뜻은 정지가 아니라 전진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왜 스쳐 지나가는 이들에게 시간을 쏟으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계공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그 사람 역시 열차와 작별하고 2번 다시 무별로 향하지 못했잖아요. 모든 여정이 꼭 별의 바다로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차를 떠났다 해도 어떤 개척은 끝나지 않는 법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무명객은 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 길에 대한 의견은 각자 다르고 가급적이면 우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제 개척 대상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별하늘 아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웰트라는 이름은 제 고향에서 세계를 뜻해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 그 가능성이 머나먼 무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야말로 제가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수확이죠. 이게 제 개척의 길이자 제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죠. 근데 왜 저인가요? 저도 고향을 급히 떠났기에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온전히 자아와 직면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처럼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저희 둘 사이에 제3자가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들킬 거랬지? 역시 당신의 해안을 속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군요. 이미 원익회의 비밀을 꿰뚫어 보신 듯하니 저도 더는 속이지 않을게요. 가시죠. 이 작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아무리 모습을 숨길 수 있다고 해도 가족의 금지 구역에 발을 들이는 건 대담하군요. 걱정 마세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 극장에 왔을 땐 어렸어요. 전 이곳에서 바라본 커튼 뒤 불빛에 매료되었고 그게 꿈의 땅을 이끄는 계시라고 믿었죠. 하지만 몇 년 후 참나무 가주가 되어 다시 이곳에 왔고 비로소 그 불빛 뒤에는 스텔라룬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뭘 하려고 무대로 돌아온 겁니까? 출발하기 위해서요. 전 한 사람의 시작점이 곧 그 사람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노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삶의 끝에서 그들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허공을 향해 양손을 쭉 뻗고 나죠. 탄생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 인간은 여정의 시작과 끝에서 힘차게 날개짓을 해요.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전 이곳에서 지난날의 자신과 작별할 거예요. 아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라니까. 표정에 생동감이라곤 전혀 없잖아. 외모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던 이유가 그거였군요.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머리 위엔 화합의 상징인 헤일로가 없었어요. 사실 그 고리가 종족에 내려진 은총이긴 해도 버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꿈으로 들어오는 기나긴 생각의 회랑에서 전 헤일로를 벗겨버리기로 결정했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전 도주범인이 가족이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제거해야 했어요. 다른 하나는 고통 때문이죠. 날개가 꺾여 땅에 추락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고통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전 화합과 질서의 축복을 전부 버리고 난생 처음 평범한 사람으로서 좋은 꿈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 일로 원위크가 생겨난 겁니까? 얘가 말해도 넌 못 믿을걸? 원위크는 뜻밖의 사건으로 생겨났답니다. 웰트 씨도 잘 아는 사건이죠.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바로 그 웃음 참기 챌린지 때문이에요. 전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햇빛이 사람의 함정에 빠졌어요. 정훈 씨를 분열시킨 그 짓궂은 장난 때문에 허약한 저 역시 둘로 나뉘었죠. 원위크가 당신의 일부란 뜻인가요? 정말 뜻밖이군요. 겉모습은 전혀 달라 보이는데.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당시 마음 깊이 묻어둔 생각이 있었답니다. 어릴 적 그 마음의 소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마모되어 들리지 않게 되었죠. 어릴 적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전 원위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운이 나빴네. 더 나은 자신이 되지 못했잖아. 그러니 제 마지막 작별이란 정우 씨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조율하고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거랍니다. 그건 원위크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라지는 게 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얘기는 진작 끝났잖아.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변수가 안 생길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어쩌면 나도 내심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 결과가 어떻든 증인은 필요할 터. 전 관중석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시작할까?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있더라. 확실히 변한 것 같네. 예전이었다면 잡음을 못 견뎠을 텐데 말이야. 미지의 여정을 떠나야 하니 더는 질서정연한 삶만 고집할 수는 없지. 오늘처럼 예외와 함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너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지? 맞아.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해. 베나코니를 떠나면 더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겠지.
깊이 생각하지 마. 원래 모든 건 통제할 수 없는 법이야.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아가잖아. 미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건 내 부족함 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너가 나타남으로써 뜻밖의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게 증명됐지. 널 만나서 많은 걸 얻었고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나와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뿐만 아니라 너에게 직접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역시 난 네가 싫어. 뭐? 반대로 말한 거 아니야? 네 여러 가지 성격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건 틀림없어. 나도 가끔은 농담을 던지고 싶고 단도직입적으로 속마음을 표현하거나 거리낌 없이 누군가에 대한 혐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나도 동생에게 너의 모든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그럼 가서 얘기했어. 그렇게 어린 새를 새장에 가둬야 한다고 그러더니 정작 새장에 갇힌 건 너였구나. 거울을 봐. 자율과 갈등. 네 인생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뭐가 남지? 대리석처럼 살다가 넘어지면 산산조각 날 뿐이야. 하지만 난 네가 되지 않을 거야. 그건 불가능해. 난 경솔한 사람이 싫고 그런 걸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언짢거든. 실패한다 해도 난 품격이나 고상함 같은 결의를 쉽게 적지 않을 거야. 그리고 화합에 대한 내 태도도 마찬가지지. 너든 운명의 길이든 지금까지 의심하고 저항해온 대상이 앞으로 내가 의지해야 할 힘이라면 이번에는 조율을 마음에 맡겨볼까 해. 그걸 네가 마무리해주면 좋겠어. 뭐야, 하늘로 동전을 던져서 운명을 결정하겠단 건가?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열차에 치여서 바보라도 된 거야? 아니면 컴퍼니의 도박꾼이라도 씌인 거야? 실패는 최고의 선생이라잖아.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죽고 사는지부터 알아야 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겪어보는 거지. 봐, 난 변하려고 벌써부터 노력 중이라고. 둘이 하나가 되든 한쪽이 사라지든 난 조율의 결과를 운명에 맡길 거야. 그걸로 내가 마음을 열고 혐오하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험하겠어. 그래야만 인간 세상에 발을 내딛고 모두와 함께 대지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난 예전처럼 여동생을 실망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오빠에 불과할 거야. 추락은 비상의 또 다른 이름이지. 그렇기에 내 날개가 꺾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속세를 보기 위해 난 인간 세상에 가려고. 그 다음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어. 난 끝까지 약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양손을 뻗을 거야. 축제의 별에서 내가 어떤 신분이었든 간에 그건 더 이상 중요치 않아. 우리에게 응답하는 건 신이 아니라 내일의 자신이지. 더는 할 말이 없네. 그래도 기왕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언할게. 농담할 땐 요령을 부리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해. 매번 설명을 덧붙이지도 말고. 아니다. 그냥 넌 농담을 안 하는 게 좋겠어. 그건 부정할 수가 없네. 이런 게 제일 짜증난다니까.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되다니. 그래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 그걸 보고 슬퍼할 사람이 있을 테니까.
축제의 별, 꿈의 땅. 이제 난 고향의 작별을 구할 거야. 이대로 막을 내리기 위해선 먼저 다시 무대에 올라야 해. 역시 조율 자체가 제일 까다롭다니까. 이 무력화 정말이지 커서. 고통 떠나라. 준비 완료. 버릴 때까지. 몸이 상대해주지. 과거의 너희는 사라지지 않아도 되니 나와 함께 묵별로 가자. 죽은 자들은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공간을 결국은 내릴 거야. 달과 빛을 수고를 달았군.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모질선 차고 모질선 차고 출발할 시간이야. 모질선 차고. 전장의 한파. 몸이 상대해주지. 모질선 차고 전 건너가겠어요. 평온 다가왔습니다.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죽은 자들은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공간을 결국은 내릴 거야. 내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심의 가치가 없는가? 사소한 상처는 여기서 수호를 전장에 합류한다. 버릴 때까지. 출발할 시간이야. 사소한 상처는 만물 선율 일부 한선한 기도. 이건 반드시 모질선 차고 사소한 상처는 몸이 상대해주지. 너의 의지를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확실한 보호.
죽은 자는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결국에 내려가라. 별거 아닙니다. 붙어버릴 때까지. 이건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통 떠나라. 이 육신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별거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당신들의 시간. 전 건너가겠어요. 붙어버릴 때까지. 이건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너의 의지에 따라 몸을 부른다. 죽은 자는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결국에 내려가라. 이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육신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붙어버릴 때까지. 안 돼. 너의 의지에 따라 별거 아닌 전 건너가겠어요. 고통 떠나라. 오질서 자동. 여덟째 날, 나는 나 자신에게 시작을 주노라. 이제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선데이 씨? 아니면 원위크?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아마 그 녀석이 제 마음속에서 빈정대고 있겠군요. 지금껏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웰트 씨. 작별 여정은 여기까지랍니다. 페나코니를 떠난 후에는 어쩔 계획이신가요? 이제 와서 당신에게 숨길 필요는 없겠죠. 전 페나코니의 스텔라론 사건 배후에 또 다른 내막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텔라론을 조종하는 자가 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걱정 마세요.
스텔라론을 빼앗고 조화의 축제를 빌미로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킨 사건의 주동자는 참나무 가문이 맞습니다. 그 흑막은 여러분이 이미 쓰러뜨렸죠. 하지만 고퍼우드 씨는 오늘날 질서의 모든 행위가 화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몽투르 은하계의 가족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을 조사할 방법은 없어요. 페나코니는 작은 영지일 뿐이고 가주들은 관리자에 불과해 함부로 화합의 성지에 가서 신주님의 진위를 물을 수 없죠. 최악의 경우 시패가 이를 내버려 둔다면 약자를 돕는 강자를 어찌 논할 수 있겠어요. 웰트 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화합에는 여러 개의 얼굴이 존재해요. 그분은 은하열차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끔찍한 적이 될 수도 있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차팀이 최선을 다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도 그런 걱정 때문이에요. 이번 사건으로 축제의 별은 화합과 보존이 서로 견제하고 함께 관리하게 됐습니다. 또 개척의 도움 아래 더 많은 세력이 이곳을 찾을 거고 페나코니는 점차 은하의 공공구역이 될 테죠. 자유는 무명객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현재 페나코니의 자유가 필요하다니 정말 기쁘군요. 비록 동기는 다르지만 여러분도 제세 안민의 길을 걷고 계시죠. 저보다 더 먼 길을 걸으셨기도 하고요. 운명의 길이 아니었다면 웰트 씨와 대립하는 결말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희는 물과 불 같은 관계가 아니니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도 꿈의 주인 앞에서 제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동행은 제 개인적인 담례였을 뿐입니다. 어쨌든 당신도 제 개척 대상이었으니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척도이며 그 누구도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낙원을 만드는 건 평생의 수건이지만 앞으로의 여정에선 그 일을 차근차근 잃어보려 해요. 그래서 말인데 염치 불문하고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전 개척의 의지도 없고 진짜 무명객이 될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념을 존경합니다. 저에겐 고된 수련보다 배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러니 페나코니를 떠난 후 은하열차에 탑승해 여러분과 잠시 동행하는 걸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게 그가 여기 온 이유일세. 썬데이 씨는 함께 열차에 타길 바라고 있네. 물론 이건 나 홀로 결정할 일이 아니지. 하지만 네가 반대했다면 썬데이 씨를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잖아. 웰트, 난 네 판단을 믿어. 누군가 함께 가길 원한다면 당연히 열차 문을 활짝 열어줘야지. 그래도 이번엔 상황이 좀 특별하잖아. 결정하기 전에 네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 그와 가장 직접적으로 교전을 벌인 건 너였잖아? 그러니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해. 과거의 상대에게서만이 전 제일 값진 경험을 배울 수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오시죠? 당신은 많은 이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족의 신뢰까지 저버렸어요. 이 점 명심하세요. 꿈이 있는 건 좋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꿈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전 당신이 헛된 꿈을 이루고자 모두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인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웰트 아저씨와 달라요.
없으니 모두의 결정에 맡길게요. 나도 이견 없어. 회개하면 실력이 약해진다고들 하잖아. 별 문제 없을 거야. 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간 여정에서 답을 찾고 여길 떠나겠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승객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할게요. 이제 결론이 난 것 같네. 잠시 후에 이 일을 차장에게도 전해주자. 페나커니에서의 일도 끝났으니 계획대로 슬슬 워프를 준비해야겠지?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헤르테 씨에게 한 번 더 연락을 시도해보려고. 전에 엠포리우스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결과가 아직이라고 해도 말없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시도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스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나 봐. 우주 정거장에 몇 차례 연락했는데 모두 응답이 없더라고. 괜한 걱정 말자. 거긴 지니어스의 영역이니 반물질 군단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어쩌면 헤르타 씨가 또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아니, 아직 조금 부족해. 다 됐어. 응, 가자. 우주 정거장을 떠날 시간이야. 그래. 이건 아무도 모르는 잔물결에 불과해. 너도 잘 알다시피 지니어스에게 있어. 질문은 해답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소위 말하는 마법에도 원리가 있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모르는 게 없는 존재인 당신에게 질문할게. 신성이란 뭘까?